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경쟁하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인으로선 최고위급으로 올라간 분이죠. 뉴욕 생명자산운용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는 윤재성 CIO입니다. 9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해 월가의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성공 투자법을 알려주는 월가의 투자라는 책을 들고 오랜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월가의 큰 손이 보는 미국 경제 동향 그리고 투자 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성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조금 미국에 일찍 건너가셔서 코넬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네요. 이공계. 그런데 월가 금융인으로서 최고위급까지 거의 올라가셨는데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월스트리트로 이렇게? 예. 뭐 살짝 길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8살 때 한국 여의도를 떠나서 아버님이 무슨 건축회사 대표, 유럽 대표이셨어요. 그래서 9살, 그러니까 4학년부터 초등학교 헐랜드에서 졸업하고 중학교 독일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F1 비자였어요. F1 한국 비자. 시민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 어린 나이에 외국을 갔다 보는데 죄송한데 좀 뭐 지금이란 뭐 설명하기 쉽지만 그때는 충격적이게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셔서 회사를 사서 다 빵 날리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뭐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을 못 돌아오죠. 한국말도 못하는 데다 돌아올 때도 어려워져가지고 없어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붙잡고 어디라도 직업을 찾아야 된다. 그린 카드 이거 워킹 비자 없이 그게 메릴 린치였어요. 아, 메릴 린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뉴욕 생명 자산운용까지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월가의 투자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가 참 한국 주식에 비하면 괜찮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괜찮다.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서학개미들 굉장히 많은데 미국 경제 동향 쫓아가는 거 쉽지 않고 종목 고르기도 어려운데 왜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 권장하는 겁니까? 길게 투자하실 분들, 길게, 10년, 20년 투자하실 분들 그 여기 책 first chapter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지만 몇 가지 찝어드리면은 뭐 환율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죠. 미국까지 밤에 그러니까 또 밤에 투자해야 되고. 하지만 미국 주식들은 회사에다 회사가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이 웬만하면 거짐다 고객 투자가들한테 가요.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준다. 그렇죠. 어디로 안 세고. 첫째고. 둘째, 미국은 다양하게 나라라서 20년 전에 택이 오늘 택이 아니죠. 거짐다 20년 전에 택은 지금 택 10등에 들지도 않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러니까 그때 있었지만 20년 전에 10대 기업은 지금의 10대 기업이 아니라 다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인덱스만 사도 그때보다 돈을 한국 뭐 다른 나라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고 고를 과목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고를 기업들이 많다. 그렇죠. 한국은 뭐 세미컨덕터 몇 가지 과목에 세고 다른 데 다양하게 세진 않지만 미국은 섹터들이 12섹터들이 다 다양하게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은 뭐라 그러지? 정신을 놓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그러면 아까 미국 기업들 미국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코카콜라 뭐 제일 쉬운 거 콜라. 그 콜라의 수출이 전 세계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코카콜라를 산다면 세계 시장을 사는 것이나 비슷한 거다.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아까 미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번 돈을 많이 돌려준다고 했는데 돌려주는 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잘 안 돌려줘요, 그럼? 잘 못 돌려주시죠. 이렇게 제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한국 GDP가 전 세계에서 뭐 30등에 제가 미국에서 일한 그 30년 사이에 뭐 40등에서 뭐 30등에서 지금 10등 찍고 12등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경제가 그렇게 커진 거죠. 나라예요.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30년에 미국 주식을 보고 한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럼 그 돈이
한국 사회로 갔지만 예. 그래서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떴지만 주식은 거짓 뭐 10년, 15년 보면은 옆자리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했지만 주식으로만 보면 그 성장세를 못 따라갔다 돈이 투자자들한테 많이 돌려주지 않고 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특별히 우리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까? 훨씬 높고 profit margin 그걸 그러니까 이익률이 왜 높아요 미국 기업들은? 그만큼 corporate governance가 잘 돼 있고 그 돈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기업 지배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게 제일 심플 example이 머리에 떠서인데 네. 기부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해요. 기부. 예. 네, 100불을 기부하면 아까 1,000원을 기부하면은 네.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직원들도 월급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럼 그 100원이 한 50원에서 60원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운영하면서 뭐 써야 되고 뭐 위험도 택해야 되고 네. 그러면 빠지는 돈이 있어요. 네. 거기서 미국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미국의 수익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권장한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은 빠른 성장을 해와서 주가가 시가총액으로도 많이 올랐겠지만 이제 지금 미국 그동안에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다지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뭐 소비도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미국 경제 그 정도 앞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내년을 봐서 불경기가 온다고 봐요. 미국은 보통 지금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거다. 예. 불경기가 올 거다. 예. 왜요? 경제가 꺾이는 게 보이니까요. 왜요? 미국은 보면은 경제가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꺾이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갔어요. 그리고 코비드 바로 전에 불경기가 좀 보이다가 코비드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5년 동안 가면 역사상 제일 긴 거예요. 코비드는 리세션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근데 지금도 보면은 late cycle 경제가 끝에 가면은 manufacturing 공장들이 제조, 네. 이렇게 slow down 되고 그 contraction이에요 지금 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컨슈머들이 줄어들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비스 섹터 서비스 줄어들고 마지막에 컨슈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도미노 딱딱딱 떨어지는 게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예, 벌써 manufacturing 작년 4분기에 꺾였어요. 그러고 보통 이러면 서비스가 꺾여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것도 길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니까 예. 짧게 설명하면 돈이 너무 풀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막 써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고용 동향이 일자리가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서 소비가 여전히 괜찮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막 쓰면 회사들이 돈을 벌면은 계속 돌아가죠. 예. 근데 이게 보여요. 근데 포인트는 짧게 말하면은 보이는데 생각보다 계속 천천히 가서 작년 말에 15명의 이코노미스트 물어보면 13명이 리서치는 금년에 온다. 근데 안 왔어요. 그죠? 예. 이제 지금은 뭐 반이 내년에 온다. 나머지 반은 괜찮을 거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내년에 순환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상해요. 한 2분기쯤에. 내년에 예. 약한 경기 침체가 올 예. 것이다. 약한 근데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고 예. 중국, 미국을 쪽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솔직히 미국으로 제일 많이 해요. 네. 미국 불경기가 생기면 한국은 괜찮지 않아요. 타격을 받죠. 타격 무조건 받아요. 심각한 타격을 받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따끈가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제가 재미있는 질문이 예.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으면 한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미국이 뭐 환율이 깨지고 뭐가 깨지고 뭐 하여튼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네요.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큰 타격을 받을 거라니까 타격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예.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글로벌 투자의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연 5% 10년짜리 10년물이 연 5%까지 올라갔는데 예. 최근 사이에 며칠 사이에 급락을 좀 했어요. 예. 혹시 이게 미국 경기 둔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아니요. 금주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미국 트레셔리 예, 그러니까 미 재무성. 재무성이 미 채권 재무부에? 발행을 안 해서 떨어졌고 아침에 오후에는 아까 미국 오후에는 연준이
이자를 안 올릴 분위기를 보여주셔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예. 미국 경기 침체가 약한 경기 침체가 내년 예상이 된다면 이 채권 금리는 더 떨어지겠네요. 예, 당연히요. 저는 그 이자가 한 4.23부터 사기 시작했고 5 찍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채권을 많이 샀어요. 좀 손실이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갖고 손실이 있죠. 그리고 사고 팔고도 해요. 그 사이에 테크니컬이 보이면은 이 줄이 보여요. 이 땅 가다 지금 옆자리 지금이에요. 이제 며칠 옆자리 더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시 계속 뜰 것 같은데 이자가 내려올 것 같고 며칠은 더. 네. 그럼 이게 레인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났냐? 아직 5%를 한 번 더 찍을까? 다 고민해도 되시고. 예. 불경기가 만약 제가 맞고 불경기가 생기면은 네. 충분히 3.5는 찍겠죠. 3.5%까지 떨어지는 10년이. 거다. 예. 예. 근데 요새 와서 딱 한 가지 전문가 중에 걱정하는 게 있긴 있어요. 3.5를 진짜 못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80년도에 bond vigilante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채권 자경단. 오케이. 네. 그 무슨 뜻이냐? 미국 정부가 지금 너무 책임감 없이 돈을 막 찍어요. 예. 그러면은 너희들 이렇게 책임감 없이 찍을 거야. 그러면은 이자 더 내놔. 그렇지만 안 살래. 안 살래. 그게 7, 8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채권을 많이 예. 발행하지 못하게 어떤 견제하고 관리하는 채권 자경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조금 얘기네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3.5에서 4.5면 달 거 아닌가 채권이 10년 채권이 근데 5까지 찍고 더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에펙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윤재성 CIO 전망대로 10년 만기 금리가 한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채권 사기 참 좋은 때입니까? 저는 계속 샀어요. 계속 사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사고 팔고도 아무리 했어도 아직은 제 커스트 베이시스 산 가격이 에버리지를 따지면 4.5, 4.6이에요. 네, 아주 괜찮네요. 거짐다 그러니까 4.7, 4.6 이렇게 찍으니까 거짐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복을 받았는데 네. 다행히 트레이딩을 해서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저는 네. 돈 벌 길이. 그러면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서학개미들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관심 때문에 조금 모셨는데 예. 주식보다는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지금 테크니컬도 보는데 예. 지금 금주에 얘기한 게 한경 가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저는 경제가 둔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 연말에 예. 이게 잘 안 보이고 또 이게 딜레이 늦춰지면은 크리스마스 랩 한국의 산타 랠리라 그러나 산타랠리. 아직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직 저한테 몇 프로 센터 랠리냐 금년에 꺼질 거냐 네. 하면은 저는 센터 랠리가 한 50대 50 딱 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경기를 생각하고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무시를 못 하겠어요. 산타랠리가 금년 말에. 금년 말 올 수도 있고 올 절반 수도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안 좋아하세요? 저는 주식을 들 갖고 있죠. 제가 작년 9월 말에 9월 중순에 S&P 4,250대 네. 아예 이럴 거면 제가 원래 60, 40 포트폴리오를 브로커한테 맡겨요. 저도 제가 주식 60, 채권 40 예.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재미를 벌려고 해도 안전하게 남한테 맡기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맡긴 거를 이럴 거면은 40 주식 40 채권 주식 40, 채권 40, 20은 현찰. 현금. 예. 좀 이자 조금 짭짤한 현금.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쫙 올라갈 때 이렇게 또 올라가네.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대로 가 있어요. 그 자리 S&P가. 지금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대로라면 주식 40, 채권 40, 현금 20. 현금 20은 왜 필요합니까? 뭘 살 기회를 찾죠. 기회를 찾기 다시 위해서. 60, 40으로 갈 건데 예. 그리고 저의 40은 반은 대체 투자, 대체 투자라면 어떤? private debt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사모 채권. 예, 사모. 프라이빗 뎁. 일반 분들은 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거는 너무 적어도 어느 미니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식에 그래도 40 포트폴리오에 자산의 40을 갖는다면 전체 큰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뭐 예를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배터리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주가 있잖아요. 좀 큰 흐름으로 볼 때 테마를 이끌어갈 어떤 분야가 있다면 우리 윤재성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재작년부터 2021년 후반기부터 제가 테크는 좀 비싸다. 기술주는 비싸다. 예. 그래서 쫙 내려올 때는 칭찬을 받다가 그 반등을 금년에 하니까 너 때문에 못 샀다는 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비싸요. 네. 그래서 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연말 크리스탄탈 랠리 오면 그쪽에서 오겠죠. 하지만 비싸요. 여전히 기술주가 비싸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비싸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많이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조금 떨어진 거다. 아직도 비싸다. 기술주. 남산 반밖에 안 내려왔어요. 반밖에 안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니고 기술주는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뭐 최근에도 아예 진짜 재미없는 주식으로 움직이는데 재미없는 주식. 예, 그 에너지가 92불 3불 기름값이 오를 때 아예 그거마저 팔았어요. 그 주식을 좋아했어요. 지금 2년 3년 동안. 에너지 주식도 그리고 팔고. 유틸리티는 진짜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예, 거짓말 그렇죠. 채권 같은 주식이에요. 예. 이자 5% 받고 안전한 주식이죠. 예, 이자가 그러니까 쿠폰을 5% 받고 그 정부 채권 이자가 올라가면 아예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 네. 예. 그런 걸 사고 있어요. 그런 걸 사고 진짜 있어요. 재미없는 안전한 거예요. 주식이. 뭐 인공지능 시대인데 뭐 인공지능 관련 업종이라든지 뭐 주도하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AI를 진짜 믿고 당연히 10년 후에 모바일 폰이 우리 인생을 바꾸듯이 AI도 바꿨는데 저 주식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섹터를 보고 이러는데 이렇게도 설명드려요. 그 AI가 지금 셋으로 나누면 세미컨덕터,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그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예. 클라우드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P가 올랐다. 높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간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우리들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즐길 수 있는 쪽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나올 때 봐라. 왜냐면은 이게 너무 비싸다. 예. 이 말을 마지막 할게요. 네. 2000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큰 주식이 시스코였어요. 시스코. 라우터. 네, 라우터. 라우터가 다 필요했어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 주식은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오늘 23년 후에 예. 그 가격도 못 돌아갔어요. 23년 전 가격. 인플레이션도 상관없이 그 가격도 못 봐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금 뭔가 전략이라 기본적인 투자 방법, 자세, 뭐 혹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걸 가장 실수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의 여러 가지를 제가 담아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막 이렇게 가치 투자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방법이 다 다른 스타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서도 벌 수 있고 숏해서 벌 수 있고 숏을 별로 안 좋아하고 레버리지 안 좋아한다고 또 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냥 귀가 얇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귀가 얇은 돈을 다 번다. 누구한테 듣는 의견을 어떻게 자기가 결정해서 왜 이 의견이 맞고 나한테 틀리고 이러고 스트래티지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투자 전략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개미분들을 제가 일부러 김현석 씨랑 같이 어떻게 전해야 드려야지. 왜냐면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면은 그냥 여기서 찍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예. 도박이에요. 카시노 가시라. 투기다. 예. 그래서 그거 책에 다 나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실수는 그거죠. 매력적인 주식한테 바블이 생기지 후진 주식에 바블이 안 생겨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아무 가격에나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가격이 떨어졌을 예. 때 자산보다 충분히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저는 얘기예요? 가치니까 많이 떨어지고 모멘텀 투자가는 가는 거 올라타서 내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 이렇게 투자하실 거면 아무 때나 타도 돼요. 버스를 뭐 기차든 내리는 거 언제 내리실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깨질 때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는 투자 방식에 관한 새 책을 낸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윤재성 씨 고맙습니다. 예.